장점인 전 중국 국가주석이 상하이에서 별세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향년 96살 장 전 주석의 사인은 백혈병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입니다. 중국 동부 양쯔강 하류 장수성 양저우서 태어난 장 전 주석은 상하이 교통대 학생운동권 핵심 인물로 자동차 공장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1985년 시장이 된 상하이를 경제와 금융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1989년 테난먼 사태를 진압해 덩샤오핑의 후계자로 지명됐습니다. 당 총서기에 오른 뒤 15년 동안 중국 최고 권력을 쥐고 덩샤오핑 개혁개방 노선을 이어받아 중국 고도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一滴海外侨胞为中国失去了邓小平这样一位伟大人物。 미국, 러시아 등과도 부드러운 외교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1992년에 수교를 맺었고 1995년에는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재임 기간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유치,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 등을 이뤄냈습니다. 为摆脱贫穷落后，实现经济的发展，注入新的活力。中国人民将从中受益。 장 전 주석은 시진핑 주석을 후신타오 이후 지도자로 띄웠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이 장 전 주석의 측근 세력 상하이방을 정적 세력으로 분류해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장 전 주석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약화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캐나다 최대 도시 토론토에서 중국 당국을 비난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중국계가 다수 포함된 시위대는 중국의 대학생들처럼 백지를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중국 당국이 과도한 봉쇄 조치로 코로나 확산을 막지 못했고 특히 지난 24일 우루무치에서 발생한 화재의 피해를 키웠다고 비난했습니다. A lot of protests, occurred in China. The Chinese people suffered from the zero COVID policy, and some Chinese, died for the such kind of policy. 미국 뉴욕에서도 반중국 시위가 열렸습니다. 백지와 함께 다양한 정치, 사회적 요구가 담긴 종이와 피켓이 내걸렸습니다. I am seeing Chinese people stand up for themselves and how I wish them the best in their fight for freedom and democracy. 중국 안에서도 지난 주말 베이징, 상하이에 이어 남부 경제도시 광저우 등으로 시위가 확산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홍콩 유력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겨울을 맞은 중국이 곤경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봉쇄와 이동 제한 등 엄격한 제로 코로나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감염자가 급증하자 딜레마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은 법에 따라 적대 세력의 침투 및 파괴 활동과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백지 시위를 외세가 개입한 불법 활동으로 몰아가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프리차이나, 자유중국이라고 적힌 팻말을 든 중국인 유학생 100여 명이 서울 홍대 거리에 모였습니다. 중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백지 시위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둘러싼 한가운데엔 1124 모양으로 촛불이 놓였습니다. 11월 24일 중국 신장 우루무치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10명을 추모하기 위한 겁니다. 이들은 중국 정부의 코로나 봉쇄 정책 때문에 인명피해가 커졌다며 자유를 부르짖었습니다. 봉쇄를 말고 자유를 먹는다! 봉쇄를 해제하라! 해제하라! 시진핑 국가주석으로 상징되는 중국 정부를 향한 직접적인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반성하지 아니라 계속 거짓말했어. 그래서요. 지금은 우리는 너무 화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상황 안 돼요. 중국이라는 국가체제 특성상 반정부 시위에 나오기까진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참가자 대부분이 얼굴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모습도 좀 막아야 되고 소리도 이제 나올 수 없잖아요. 왜냐면 이거 알면은 아마 중국에서 있었던 가족들도 위험해요. 힘들지만 자유와 민주를 지지합니다. 반중국 정부 움직임은 유학생들이 있는 국내 대학가에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학 곳곳에 중국 내 자유를 촉구하고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기도 했습니다.
히틀러와 시진핑 국가주석을 합성한 사진도 있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흔적도 없이 떼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로서는 유학생들의 이런 반발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진핑 3기로 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방역으로 인한 인권 유린이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후계 승계 과정에 대한 반대의 의미도 있어 보여요.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예시할 것이고. 반정부 시위에 불을 지핀 유학생들은 앞으로도 봉쇄정책 반대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해발 4,000m가 넘는 산 꼭대기에서 붉은 화염과 연기가 끝없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와이 빅 아일랜드 섬 마우나로아 화산이 38년 만에 다시 분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와이를 구성하고 있는 화산 5개 가운데 하나인 마우나로아는 지표면에 있는 가장 큰 활화산입니다. 화산 분출 즉시 화산활동주의보는 경고로 올랐고 항공 기상 코드도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습니다. We were way overdue for a Mauna Loa eruption, and so we had prepared. And as you saw, we went out to the community. 용암 분출은 아직 산 정상에 움푹 파인 칼데라에 머물고 있습니다. 용암이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주변 마을에 대피령이 내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암의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어 주정부와 주민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섬 일부 지역에 화산재가 쌓일 수 있고 차량이나 건물이 부서지거나 식수가 오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e could be in for a little bit of a prolonged time trying to determine if this is going to be a summit-only eruption or a summit plus a rift zone eruption. 마우나로아 화산은 지난달 하루 100번 넘게 지진 활동이 관측되는 등 전조 증상을 보였습니다. 지난 1843년 이후 모두 33번 폭발했는데 1984년에는 한 달 가까이 대형 분화가 일어나면서 큰 피해를 줬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세계 경제를 강타한 고물가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이 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10월 국내 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1.5% 줄었습니다. 넉 달 연속 감소세인데 축소폭은 코로나19 타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지난 2020년 4월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수출 감소 속에 자동차와 기계장비 생산이 부진했고 금융과 보험, 부동산 등의 서비스 업종도 주춤했습니다. 경기 악화는 소비에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10월 소비는 한 달 전보다 0.2% 줄어 2달 연속 축소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따뜻한 날씨 속에 의류 소비가 줄었고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도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태원 참사를 고려하면 4분기엔 소비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수출도 소비도 앞날이 흐린 셈입니다. 소비와 내수가 얼마나 이제 이렇게 그 활력을 유지하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또 뭐 중국의 경기 또는 경제 성장이 지금 언제 회복되느냐 이런 것도 우리나라 수출과 제조업에 영향을 줄 요인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은 설비 투자가 보합을 보인 가운데 건설 투자를 뜻하는 건설 기성이 3.8% 늘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상황을 낙관하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인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1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산하평가기구의 등재 권고를 받아들여 한국의 탈춤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했습니다. 탈춤이 보편적 평등의 가치와 사회적 신분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고 이런 주제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등재는 유네스코가 한국의 탈춤의 가치를 인정한 것으로 문화재청과 전 국민이 함께 노력해서 이루어낸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탈춤은 북청 사자노름 봉산탈춤, 동네 야류 등 국가무형문화재 13개와 시도 무형문화재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춤과 음악, 연극이 어우러진 종합예술로 계급사회에 대한 비판을 풍자와 해학으로 풀어내
BTS 무대 등 현대 예술에도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탈춤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모든 사람의 자유, 또 보편적 평등의 문제를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런 자유와 평등의 문제를 아주 역동적이고도 유쾌하게 풀어내고 있다는 점이 한국 탈춤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날짜도 참 좋구나. 내가 나온 김에 춤이나 한번 추고 놀다 갑시다. 이번 탈춤 등재에 따라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무형유산은 판소리, 김장문화, 씨름 연등회 등 22개가 됐습니다. 북한이 제출한 평양 냉면 풍습도 인류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올랐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무인 차량 아리온 스매시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1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데 곳곳에 놓인 장애물을 피해 운전하는 건 기본. 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가 하면 총소리만 듣고도 자동으로 총구 방향을 돌립니다. 총이 탑재된 곳을 360도로 회전할 수 있는데 최대 200발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 최대 550kg까지 탑재할 수 있어 탄약 등 물자 수송은 물론 부상병도 이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 6m 높이까지 확장 가능한 수직 확대 장치까지 올리면 반경 3에서 4km 이내 인근 지형 지물과 적의 움직임까지 탐지할 수 있어 감시 정찰 자산으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미국이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서 항공 무기의 성능을 점검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미 8군 사령관 등이 직접 참가했습니다. 미군이 이런 유사한 차량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의 공급자가 전체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인 차량을 개발 중인 미 국방부와 함께 성능 시연까지 마치면서 앞으로 국산 무인 차량이 또 다른 방산 수출의 활로를 열어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총몸과 개머리판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M2 카빈 소총입니다. 지난 1971년 제1차 긴급 병기 개발, 이른바 번개 사업을 통해 국방과학연구소가 제작한 열정 가운데 유일하게 전해지는 대한민국 1호 시제품으로 자주국방 태동기를 대표하는 귀중한 유물입니다. 그 당시에는 포탄이나 아니면은 총기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번개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기술력으로도 총기를 제작할 수 있음을 증명했던 게 바로 이 M2 카빈 소총이 되고요. 전쟁 기념관은 국군 정보사령부로부터 기증받은 총기류를 대중에 최초로 공개합니다. 1940년대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에서 생산한 마드센 경기관총, 2000년대 한국의 이라크 파병 과정에서 습득한 타리크 권총 등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총기 50여 점이 전시됩니다. 또 총기가 군사유물로 탈바꿈하기 위해 거치는 보존 처리 과정도 상세히 소개해 유물 수집과 보존 과학이 지닌 가치와 의미도 설명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생산한 발터 P38 권총을 분해해서 보존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일련 번호 등 각인을 선명하게 되살리다 보니 이 총기가 어떤 전쟁에서 사용됐는지 등 상세한 이력까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부식도 심하고 상태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보존 처리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다시 태어난 거죠. 전쟁기념관의 기밀해제 국군 정보사령부 총기를보다 특별전은 내년 3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YTN 심준명입니다. 지난 8일 내린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반지하방입니다. 곳곳에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생에서 이런 물난리가 맞나 절망했습니다. 지금은 보일러를 바꾸는 등 주거 성능 개선 사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며칠 고생하셔야 되겠어요. 18일 날 입주 예정이면 그래도 한 20일 가까이 되네요.
서울시가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침수나 화재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된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이른바 지옥고가 대상입니다. 반지하는 매입이나 증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줄입니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건물부터 매입해 기존 지하층은 비거주용으로 전환하고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합니다. 이 같은 안심주택은 2026년까지 16,000여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노후 고시원은 시가 사들여 리모델링하고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1인 가구용 공공기숙사를 세웁니다. 특히 개포동 구령마을 같은 곳에서 판잣집, 비닐하우스에 사는 취약계층은 공공주택 이주를 지원합니다. 지옥고를 비롯해서 판자촌, 또 비닐하우스 이런 서울에 몇 남지 않은 아주 열악한 주거 형태를 모두 함께 개선해 나가는 것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진정한 대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아울러 서울시는 주거 취약계층 실태를 파악하는 표본 조사를 경년으로 시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르면 12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례 없는 4번 연속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의 효과를 지켜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Thus, it makes sense to moderate the pace of our rate increases as we approach the level of restraint that will be sufficient to bring inflation down. The time for moderating the pace of rate increases may come as soon as the December meeting. 하지만 파월 의장은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잡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7%대인 물가 상승률을 2%로 낮추려는 목표는 변함이 없다며 당초 계획보다 최종 금리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It seems to me likely that the ultimate level of rates will need to be somewhat higher than thought at the time of the September meeting and the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파월 의장은 내년에도 상당 기간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극심한 경기 침체는 없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해 경기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I do continue to believe that there's a path to a soft or a softish landing. I do believe that. Unemployment goes up, but it's not a hard landing. It's not a severe recession. 파월 의장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혼조세로 출발한 뉴욕 증시는 브루킹스 연설 직후 일제히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4%대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수많은 발언 중에 12월 속도 조절 부분에 주목한 겁니다. 이번 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고용지표를 보면 더 확실해지겠지만 파월 의장의 속도 조절 발언으로 12월 연준회의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미국 민주당은 현지 시간 30일 하원의 민주당을 이끌 새 원내대표에 하킴 제프리스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출신의 제프리스 의원은 52살로 2012년 연방하원의원에 선출된 후 내리 6차례 당선됐고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원내 사령탑이란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We look forward to finding opportunities to partner with the other side of the aisle and work with them whenever possible, but we will also push back against extremism. 또 하원 민주당의 지도부를 구성하는 원내 총무에 59살인 캐서린 크라크 의원이 코카스 의장의 43살인 피트 아길라 의원이 각각 뽑혔습니다. 전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인 낸시 펠로시 의장보다 30살 적은 제프리스 의원을 비롯해 젊은 지도부를 구성해 세대 교체 또한 이뤄냈습니다. We as a team and as a caucus reflect the diversity and the strength of the American people. And that is where we are able to come together around shared values. 지난 20년간 하원에서 민주당을 이끈 펠로시 의장은 새 지도부가 민주당의 새로운 활력과 생각, 관점을 제공해 줄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제프리스 신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내년 1월부터 2년간 하원의 민주당을 이끕니다. 야당인 공화당과 함께 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지난 중간 선거 결과
하원 다수당 자리를 공화당에 내준 만큼 앞으로의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경기가 끝나자 몰려든 차들이 경적을 울립니다. 또 지기를 잘했다는 환호와 함께 심지어 하늘에 쏘아올린 축포가 짙은 밤을 환하게 밝힙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16강 좌절을 축하하던 한 남성이 보안군이 직접 겨냥한 총에 맞아 숨지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난 걸까요? 미국과 이란의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 밖 분위기는 시작부터 사뭇 달랐습니다. 뭔가 준비하고 온 비장한 축구 팬이 많아서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사실 더 복잡합니다. Mixed feeling. I can't say I'm happy really because my country is playing and I'm not really so keen that they win. 나라 안에선 벌써 몇 달째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며 힘겨운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번 월드컵 분위기에 묻혀버리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경기가 끝나자마자 곳곳에선 자유를 달라는 구호가 시작되고 카타르 현지 경찰의 진압이 이어집니다. 22살의 이란 여성이 단지 머리카락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갔고 주검이 돼 돌아온 게 지난 9월입니다. 그날 이후 시위 과정에서 보안군의 손에 숨진 사람은 어린이 60명을 포함해 4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유엔이 뒷받침하는 특별법원의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대해 사법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We all remember the horrors of Bucha. It is estimated that more than 20,000 civilians and more than 100,000 Ukrainian military officers have been killed so far. Russia must pay for its horrific crimes.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특별법원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면서 특히 영국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Реалізувати цей пункт нашої формули миру і реально забезпечити справедливість після цієї війни так само, як і після Другої світової. Вірю, що Велика Британія проявить своє лідерство саме у цій боротьбі за справедливість. 러시아의 전쟁 배상 책임을 물리는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재정적 손실은 6천억 유로, 약 818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EU는 러시아의 압류 자산을 복구 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EU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3천억 유로와 러시아 신흥재벌 등의 자산 190억 유로를 동결해놨습니다. We will work on an international agreement with our partners to make this possible. And together we can find legal ways to get to it. Russia's horrific crimes will not go unpunished. 앞서 주요 7개국 G7은 독일 베를린에서 첫 법무장관 회의를 마치고 러시아의 전쟁 범죄 조사와 증거 보존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헤르손 등 점령 지역 절반을 다시 내어준 러시아에게 국제사회의 압박까지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설원을 누비던 러시아 탱크가 포사격을 하고 방한 장비를 갖춘 병사가 기관총을 연사합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벨라루스에서 군사훈련 중이라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또 전차 부대를 동원해 동남아 라오스와 연합 군사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이 중단된 상황에서 겨울 전쟁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독일과 프랑스로부터 지원받은 미사일과 다연장 로켓포를 공개하며 군대가 더 강력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복구와 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Вони ні на що не здатні, окрім розрухи. Це все, що вони полишають по собі. І те, що вони роблять зараз проти України, це їхнє намагання помститись.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곧 도시 인프라를 향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재개할 것이라며 전력난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겨울을 노린 러시아의 전력시설 공격이 계속되자 루마니아에 모인 나토 외무장관들은 우크라이나의 연료와 발전기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확전을 피하기 위해 군사장비 지원은 개별 국가에 맡겼습니다. The main focus now is on supporting Ukraine, ensuring that President Putin doesn't win, but that Ukraine prevails as a sovereign, independent nation in Europe. 전쟁 발발 9달이 넘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이번 전쟁의 요충지 헤르손을 내어준 뒤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을 퍼붓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민 절반 이상이 극심한 전력난을 겪는 데다 영하 5도까지 내려가는 추위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은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백만 명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며 필요할 때까지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ATO allies are providing unprecedented support. And today, allies made additional pledges to NATO's comprehensive assistance package for Ukraine. 주요 7개국 G7 법무장관들도 에너지 시설 파괴는 전쟁 범죄라며 러시아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러시아의 전쟁 범죄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o wir sie ergreifen können. Wir werden ihn den Prozess machen unter strikter Beachtung des Fair-Trial-Grundsatzes. Kein Kriegsverbrechen darf ungesühnt bleiben. Das ist die Botschaft des heutigen Tages.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올해 남은 기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이에 따른 예산 확보를 연방의회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는 내년 1월부터는 의회 처리가 쉽지 않다는 계산에 서둘러 진행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전력시설 복구를 위한 장비와 발전기 지원도 시작했습니다. 또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는 러시아 미사일을 방어할 방공 시스템 제공도 약속하는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